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을 시작할게요. 첫 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 개요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우리가 데이터는 자료라는 뜻이고 베이스는 기초, 토대라는 단어로 합성되어서 데이터의 집합체, 데이터가 모여있다 라고 하는데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 파일의 집합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1과목 이론 시간에 자료, 표현의 단위에서 파일들이 모이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하고 좀 더 읽어볼게요. 여러 응용 시스템 간에 공유가 가능하도록 통합되어 있고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원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또 B라는 대리님도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만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전부 다 이 자료를 공유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통의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그래서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 업무 처리할 때도 그걸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문서, 파일 등을 공유가 가능하도록 통합해서 저장을 해서 회사 운영을 하면 또 어떨까? 그런 데이터의 집합,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중복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데이터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특징적으로 정의를 4개의 단어로 보실 거거든요.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자, 통합이라고 하는 경우는 자료의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A 직원이 만든 자료, B 직원이 만든 자료 이것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을 다 없도록 그렇게 배제를 해야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 우리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매체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보통 회사는 웹, 하드, 디스크 이런 부분도 많이 이용하고 자,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이다. 운영 데이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자료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나는 우리 회사의 고객의 명단을, 혹은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한 명단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된다는 거죠. 공용 데이터, 여러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료여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정의고요. 자, 특징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접근성. 바로바로 내가 검색을 해야 돼요. 그죠? 뭔가 데이터 조작을 하고 검색을 요구하는 자, 질이라는 용어는 아주 끝시간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질의는 내가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거로 일단 넘어갈게요. 해서 어쨌든 내가 지금 필요한 자료를 빨리 검색을 해야 돼. 그럼 빨리 찾아줄 수 있는 실시간 응답 가능해야 되고요. 계속적인 변화, 자료가 한번 만들었다고 끝은 아니겠죠. 계속 수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원 동시 공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내용에 의한 참조. 자, 저장 장치 C 드라이브에 A 폴더에 B 폴더에 라고 하는 주소나 위치에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내용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데이터의 독립성. 자, 독립성은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 독립성을 나누는데 논리적은 응용 프로그램과 자, 우리가 문서를 작성했어요. 내가 엑셀로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독립시키지 않으면 이 응용 프로그램이 이 자료에 의해서 변경이 돼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종속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독립시킴으로 해서 만약에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를 변경시키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자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종속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독립성은 물리적인 저장 장치. 우리 지금 하드디스크 하나 있는데 더 하나 새로 사야 되겠어.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디스크를 추가해도 응용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독립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단점 볼게요.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장점은요. 데이터의 중복, 최소화, 데이터의 공유, 자, 그리고 일관성 있고요. 무결성, 정확성, 보안성, 최신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표준화가 가능하고요. 앞에서 봤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이 있고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편리하다. 그리고 저장 공간이 절약된다. 자, 단점은요. 그런 자료,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하답니다. 그 다음에 전사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대 모아놨어. 한 대 저장을 해놨는데 데이터 어떤 유시, 손실이 되었을 때 복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시스템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집중되면 과부하가 발생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DBMS라고 하는데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만든 파일, 문서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같이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모든 사원들이, 직원들이 사용할 건데 그것을 관리하여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램. 자, 나는 엑셀에서도 자료 만들고 파워포인트에서 자료 만들고 뭐 기타 어떤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관리해 준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편리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든 자료들을 이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관리해 준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의 단점인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시스템이다. 자, 파일 시스템. 내가 파일을 막 만들고 있었어. 그러면 똑같은 자료가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중복성.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최신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종속성. 나는 분명히 A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형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누구하고의 독립적으로 이걸 처리하지 못해서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시스템이 바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더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말 그대로 자료를 중복되지도 않고 독립성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마디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DBMS의 기능이 있어요.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정의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타입과 구조, 내가 A라는 자료를 저장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타입과 구조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놓으면 앞으로 자료를 저장하실 때 그 타입에 탁탁탁탁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타입과 구조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거고요. 조작 기능은 이제 자료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검색하고 또 수정하고 삽입 삭제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작 기능. 제어 기능,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 보안 및 권한 행사, 병행 제어 등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살펴볼 내용은 스키마라는 것입니다. 스키마 또는 스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용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서 제약 조건 등에 관해 전반적인 구조를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러면 만약에 자료를 입력하실 때 나는 A라는 항목에는 숫자만 입력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숫자가 아닌 문자를 입력받으면 안 된다라고 조건을 거는 거죠. 또한 또 B라는 항목에는 글자를 5글자 이내에 적어야 되는데 6, 7글자를 적으면 안 된다. 이런 제약 조건,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키마에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일단 세 가지로 나누는데 참 말이 어렵고 비슷비슷해 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거예요. 그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 해야 될 게 참 많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어떤 자료를 만들겠다.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이런 것들을 입력 받아야지 라고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혹은 내 상품을 올릴 때 내 상품을 어떤 식으로 올릴까요? 라고 또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도 바로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외부 스키마는 어떤 거냐면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영자가 아니라 손님, 고객이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결제한 후에 자기가 조회하고 싶어. 조회하고 싶을 때 자기 정보를 입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자기 정보, 나는 이름을 혹은 주문 번호를 라고 입력을 하면 뭔가 검색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라고 하는데 일반 사용자, 그런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 같은 분이신 거죠. 일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스키마입니다.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자료만 볼 수 있게끔 정의를 내린다. 이게 바로 외부 스키마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 스키마, 일반적으로 그냥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가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얘기한다고? 자, 그래서 그 쇼핑몰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쇼핑몰 주인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 기관, 쇼핑몰의 주인, 기관이나 조직체의 관점에서 본 스키마, 모든 응용 시스템이나 모든 사용자들이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가 쇼핑몰 주인은 다 알아야 되겠죠. 내 거니까 고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알아야 된다. 그런 개념 스키마입니다. 자, 내부 스키마는 설계자, 그 쇼핑몰 주인이 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 저장은 어떻게 할까요? 접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시스템 설계자의 관점에서 본 스키마,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전반적인 구조를 외부, 개념, 내부 이렇게 스키마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접근하기 위해서 언어가 있는데 요 세 개가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앞에서 특징 봤을 때 정의 내릴 때 그죠?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하고 기능이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자,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요런 명령어가 되고요.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어떻게 처리되는데요? 그랬더니 검색하고 내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새로운 자료를 삽입하고 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삭제하고 변경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가 돼요. 자, 제어입니다. 제어는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데이터의 회복, 자, 손실이 되었을 때 회복해야죠. 병행, 수행, 제어 등에 사용되는 언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언어로 구분을 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종류. 자,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1.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계층. 트리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데이터 상호관계를 계층적으로 정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그러면 상하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위와 하위 레코드가 일대다 관계로 이루어졌다. 가지 뻗듯이, 나무까지 뻗듯이 하게 되면 일대다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망형,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래프 구조를 이용하여 데이터 상호 관계를 계층적으로 정의했는데 상위와 하위 레코드가 1대1이 아니라 다대다 여러 개의 대응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계층 모델과 망 모델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켰다. 그래서 계층 구조, 트리 구조도 아니고 망 구조도 아니고 단순한 표를 이용하여서 데이터 상호 관계를 정의한다. 표 1번과 표 2번에 서로 연관 있게 서로 연결시켰다. 관계에 있는 표다. 표 1번과 표 2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표 1과 표 2를 서로 연관 있게끔 상호 관계를 정의하는 구조고요.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다음은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객체라는 개념을 데이터베이스에 도입한 것으로 공학 분야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같이 복잡한 관계를 가진 데이터들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네요. 자, 데이터 모델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은 현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변환한다. 이제 어떻게 자료를 저장할까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스키마하고도 좀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데이터 모델의 요소는 데이터 구조, 연산, 제약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 중에 첫 번째 개념적 데이터 모델. 자,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로 데이터를 표현했는데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객체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객체를 단독으로 존재하는 객체 같은 의미. 속성은 그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용어로는 필드, 항목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관계는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지? 자, 관계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대1, 1대다, 다대다. 지금 이것은 표예요, 표. 자, 1번 표, 2번 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 자료들이 1번 표와 2번 표가 서로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1대1 관계. 자, 1대다 관계는 왼쪽에 있는 표 1번은 1,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다가 되는데 이 하나가 두 번째 표는 여러 개를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군데를. 자, 여러 군데를. 그리고 다대다는 표 1번이든 표 2번이든 서로 여러 개를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세 가지의 관계 종류가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표 1번과 표 2번이 서로
따르지 않다고 서로 연관이 있다고. 서로 연관이 있으려면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너하고 나하고 1대1로만 관계를 맺자. 아니 나는 하나인데 너는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 두 개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서로 여러 개를 연결하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이 두 개의 표는 서로 마치 하나인 것처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얼른 지나갈게요. 사용자들이 이해 가능한 형태의 개념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레코드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레코드 기반 모델이라고도 한다. 관계 모델, 계층형 모델, 네트워크 모델 등이 있으며 주로 관계형 모델이 많이 사용된다. 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3번. 개체 관계 모델이에요. 그래서 개체의 E와 관계의 R의 ER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좀 더 개념적으로 표현한 방법인데 그 개념적이 아래 지금 표로 보이는 다이아그램, 도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네 가지가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각형은 개체의 타입, 마름모는 관계의 타입, 타원은 속성의 타입, 밑줄이 적혀져 있는 타원은 기본키의 속성. 이 기본키라는 것도 D장에서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체 관계 모델 ER 모델은 개체 타입과 뭐 이런 관계 타입에 대해서 다이아그램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앞에서도 관계를 설정하니 하면서 1대1인지 1대 다인지 나왔었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 표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를 모두 relation이라는 표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냥 표 혹은 테이블이라고 하면 참 좋은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표를 relation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표, 테이블, relation 같은 말입니다. 자, relation, 표는 개체를 표현하는 개체 relation, 그리고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relation으로 구분을 하고요. 장점은 간결하고 보기가 편리하고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이 용이합니다. 단점은 성능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네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relation은 표라고 했죠.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자, 이 테이블의 구조는 여러분 이 자료만 봤을 때는 표 맞잖아요. 그죠? 번호, 이름, 학년, 학과라는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표를 relation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봤을 때 튜플은 이 행의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몇 명의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3명이잖아요. 튜플은 3개라고 하는 거예요. 튜플은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 다른 말로 레코드를 말하고요. 튜플은 속성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성은 특성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특성이 아니에요. 항목이 됩니다. 항목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 또는 기수, 대응수라고 한다. 자, 튜플은 지금 3개죠. 예, 홍길동, 김나라, 이몽룡이라는 튜플의 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속성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은 몇 개 있죠? 4개가 있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항목을 또 필드라고 하죠. 개체의 특성을 기술했다. 속성의 수를 디그리 또는 차수라고 한다. 자, 도메인은 이 지금 자료에 적혀져 있는 이 값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 한 속성 내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그냥 그런 값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학년, 만약에 4번의 학생이 뭐 2학년, 또 5번의 학생이 3학년이라고 해도 이 도메인은 1, 2, 3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릴레이션 표의 특징을 볼게요. 제가 적기로는 전부 다 그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적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적어놨어요. 릴레이션은 표, 튜플은 레코드, 속성은 필드입니다. 그걸 보고 한번 잘 볼게요. 한 표에 포함된 레코드들은 모두 상이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학생 표에서 홍길동의 레코드는 홍길동에 대한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학생 릴레이션의 학생 표에서는 유일하다,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은 한 명이다. 내가 이 홍길동을 한 명인데 자료를 두 사람 거, 세 사람 거를 적지 마라 라는 뜻인 거죠.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유일하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한 표에 포함된 레코드에는 순서가 없다. 자, 학생 릴레이션에서 홍길동이든 김나라의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홍길동이 1번인데 김나라가 1번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레코드의 삽입, 삭제 등의 작업으로 릴레이션 표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자, 홍길동이 이제 그만 나갔어요. 그러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삽입이 되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바뀌어요. 학생 릴레이션에 새로운 학생의 레코드를 삽입하거나 기존 레코드를 삭제하면 내용 크기가 변경이 된다. 자, 표의 스키마를 구성,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항목은 어떻게 만들지라고 설계 구조를 정의하는 걸 스키마라고 했잖아요. 속성들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번호를 1번에 했고 이름을 2번으로 했는데 이거 바뀌어도 된다고. 예, 뭐 1번 열을 이름으로 하고 2번 열을 번호로 하고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또 계속 볼게요. 속성. 필드의 유일한 구분을 위해서 이 필드의 이름은 유일, 중복되면 안 되지만 속성의 값은 동일한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년, 4번 학생이 2학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과가 또 AA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학년이라는 필드 이름은 중복되면 안 되지만 학년 내에는 1, 2, 3학년, 1, 2, 3학년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얘기고요. 표를 구성하는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속성들을 부분 집합을 키로 설정한다. 자, 이 키가 뭐냐면 항목과 항목 간의 구분을 위해서 레코드와 레코드의 구분을 위해서 자, 예를 들면 이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학년일까요? 아니요. 학년이 2학년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다른 레코드와 구별하는 거다. 번호, 뭐 이름 이런 것들을 다른 레코드와 구분하기 위해서 키라는 걸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각의 표에 레코드를 구별하는 기본 키를 가지고 있다. 자, 기본 키라고 자, 중복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데 번호는 중복이 안 돼요. 근데 이름은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명이인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또 가진 사람 제3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약간 좀 알쏭알쏭해. 그래서 전혀 중복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항목을 기본 키라고 설정하면 또 다른 레코드로 구분한다. 그럼 우리는 번호라든지 뭐 주민번호라든지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겠죠. 자, 필드의 값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값만을 저장합니다. 학년에는 지금 1, 2, 3학년이 있는데 더 이상 세분화는 안 돼요. 그죠? 이런 값들을 도메인의 원자값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자, 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를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항목을
필드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후보키와 있고 기본키가 있는데 일단 기본키는 표 2개, 이제 표 2개, 3개 여러 개를 우리가 관계를 맺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테이블 내에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1번 학생, 2번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은 그런 항목을 우리는 기본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 테이블 간에, 두 표 간에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 노란색 표랑 주황색 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두 개의 표는 서로 다른 표는 아니에요. 서로 관계를 맺어서 연관시켜서 참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표랑 두 번째 표는 기본키라는 게 하나 있어서 다른 레코드와 구별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번호를 보실게요. A1, B1, C3은 절대로 A1이라는 사람이 2명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복되지 않는 게 번호는 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도 그래요. 주민번호도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명은 동명 이인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조금 그래. 자, 그리고 두 번째 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한 성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번호가 있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 표를 봤을 때는 이 번호, 주민번호 중에 하나를 기본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기본키는 다른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항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후보키는 이 기본키가 되기 위한 말 그대로 후보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 각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속성 혹은 속성들의 집합, 항목을 한 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키. 비어있는가? 비어있으면 안 돼요. 값이 무조건 적혀져 있어야 돼. 가질 수 없으면 또 중복될 수 없습니다. 유일성인 거죠. 그리고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2개 이상의 항목을 묶어서도 가능하고요. 기본키는 없어도 관계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외래키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1번, 2번 테이블에서 1번 테이블의 기본키가 참조하고 있는 2번 키의 기본키와 같은 항목을 얘기합니다. 자, 1번 표에서 번호를 했어요. 기본키로 했어요. 그러면 2번 표에 있는 번호가 외래키가 되는 거예요. 외래키. 1번 표의 번호는 기본키. 2번 표에 있는 번호는 외래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체키, 기본키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키, 슈퍼키는 후보키와 비교했을 때 유일성만 가지는 키. 우리는 요 기본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무결성은 정확성, 내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는데 정확함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수정을 하면 수정된 대로, 삽입을 하면 삽입한 대로 정확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걸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무결성. 개체 무결성. 기본키에 속해 있는 속성은 비어있는 셀,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번호가 기본키로 정의되면 다음 레코드, 4번 레코드요. 4번 레코드가 추가될 때 성명은 안 적어도 되는데 번호는 꼭 적어야 돼요.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참조 무결성, 외래 키값. 자, 이 두 번째 표에 있는 번호가 외래키라고 있잖아요. 이 외래키 값은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와 동일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이 왼쪽 표에는 A22이라는 번호가 없는데 내가 이쪽에서 A22이라는 표를 자료를 적을 수는 없다는 뜻인 거예요. 기본키 번호에 A22이라는 번호는 없는데 외래키 값을 A22로 입력할 수는 없다. 기본키에 있는 번호만 참조할 수 있다.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규화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규화라는 말이 조금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될 텐데, 자, 정규화라고 하는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중복을 최소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할하여 만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학생이라는 표랑 성적이라는 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한눈에 봐도 이 성적이라는 표에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는 자료를 적었다라고 보이는 게 있지 않나요? 자, 지금 학생과 성적은 관계를 맺어놨어요. 관계. 뭘로 맺어놨을까요? 번호. 번호. 주민번호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일단 번호로 이 두 테이블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 있는 성명과 주민번호는 안 적어도 된다는 거죠. 왜? 이 두 개는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내가 번호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를 다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에는 번호만 적어도 주민번호가 어떻고 성명이 어떻고라는 정보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명과 주민번호는 굳이 중복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중복시키고 싶은데 라고 만약에 중복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파일이 커지고 나중에 수정을 했을 때 같이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복을 최소화하여서 표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 개의 표로 분할해서 생성 작업을 하면 중복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정규화라고 해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 단계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도 수행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정규화라고 했는데 정규화를 수행해도 완전히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 다음 중복을 배제하여 삽입, 삭제, 갱신, 이상 현상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번호가 지금 3명인데 4번째 학생이 5번째 학생이 더 추가되실 수도 있고 혹은 2번째 학생이 삭제될 수도 있고 혹은 이 학생의 정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정교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자, 데이터의 이상 현상은 3가지. 삽입, 삭제, 이상. 이름 그대로 불필요한 데이터가 함께 삽입되는 형상. 중복을 제거 못한 거죠. 중복을 제거 못했더니 그럴 수도 있어요. 삭제 이상. 필요한 데이터가 없어져 버렸어. 이거 삭제하면 안 되는데 삭제돼 버렸던 거죠. 그리고 갱신 이상 데이터를 수정할 때 전체 갱신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갱신되는 현상.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교화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정교화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은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 거지만 그 테이블은 전부 다 공통된 항목, 공통된 필드로 연결되어 있다, 관계가 맺어져 있다. 그건 또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정규화하는 내용이 이제 정규형이라고 해서 정규화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제1정규형부터 제5정규형이 있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만족시켜야 될 제약 조건이 늘어나 높은 수준으로 간주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요 4개만 일단 한번 볼게요. 1NF, 2NF, 3NF, BCNF 이렇게를 볼 때 일단 1NF는 표에 속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되어 있다. 즉 반복되는, 중복되는 속성값이 없다는 거죠. 2NF는 이 표에 일단 1NF를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고요. 키가 아닌 다른 항목이 기본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를 만족한다. 되게 말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종속이 되어 있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종속이 되어 있다는 거는 나는 A라는 타입인데 언제든지 B라는 타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속되는 걸 제거했다. 종속되는 걸 제거했다라고 볼게요.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걸 제거했다.
3NF, 일단은 2NF를 만족하고 있고요. 키가 아닌 모든 항목이 기본키에 대해서 이행적 종속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건 또 뭘까? A라는 필드가 B라는 필드를 참조를 해요. 그리고 A는 C를 참조할 때 B하고 C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가져지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A와 B, A와 C는 서로 연관이 있지만 B와 C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돼. 예,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적 다른 종속 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했다. 이렇게 합니다. BCNF는 이 표에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가 아닌 종속을 제거한다. 자, 결정자가 모두 후보 키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 4개의 형식을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요였습니다.